이강인이 메인이 되는 팀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바이아웃 8천만 유로를 걸어놓았던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스페인 귀화를 요청할 정도였죠. 18살 나이에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할 수 있었던 이강인입니다. 그런데 발렌시아는 결과적으로 이강인을 버렸습니다. 8천만 유로 바이아웃의 위상은 완전 사라진 채 이적료 제로에 연봉 8억으로 라리가의 최하위권 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보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수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위해서 임대 보내는 경우와 이적이 되지 않으면서 처치 곤란일 때 임대를 보냅니다. 이강인은 임대일 필요조차 없는 방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좋은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눈독 들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소속일 때 감독은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었습니다. 마요르카 구단이 이강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발렌시아 때보다 낮은 연봉 8억을 줬을까요? 가르시아 감독도 이강인에게 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은 하위권 팀에서도 선발 출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가르시아 감독의 경질, 그리고 아기레 감독의 부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강인은 먼저 2019년 전 세계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1년생 유망주 중에 이미 유명인이었고, 실제로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이강인은 한국을 최초로 결승까지 올려놓았고 대회 MVP에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강인이 18살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14년 전 메시가 18살 나이에 골든볼을 받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대로는 이강인이 4번째 기록입니다. 이강인은 FIFA 주간 토너먼트 단일 대회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2골 4도움. 특히 8강전에서 세네갈전에서 한 골 2도움을 올리면서 이 한 경기로 MVP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어린 나이인데도 형들을 리드하면서 막내 형이라 불렸고, 소속팀에서는 경기 출전이 매우 적었지만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면서 결승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했던 게 뼈아팠죠. 메시는 이 시기에 이미 바르셀로나에서 메인이었고 대활약을 했지만, 이런 대활약을 할 수 있는 이강인이 소속팀에서는 경기 출전이 거의 없었다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스포츠도 역시 체력이니까요. 정종현 감독은 오로지 이강인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이강인의 리드를 따르면서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형이란 별명을 얻은 거죠. 이강인을 의지했더니 목표 이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렌시아는 그런 이강인을 똑같이 문전박대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은 마요르카 아기레 감독이 폭발시킵니다. 부임 후 시즌 남은 3개월 동안은 꾸준히 교체와 선발로 활용하면서 강등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시즌 2022-2023 시즌엔 이강인을 핵심 주전 미드필더로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요르카는 수년 만에 리그 9위로 마치는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이강인은 리그 전경기 출전을 기록했고, 팀의 레벨이 무지하게 떨어지는데도 6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수도 아니고 미드필더가 12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매우 대단한 기록이고, 라리가 전체 선수 중에서도 20번째였습니다. 만약 프리미어리그 B클럽이었다면 성적만으로는 거의 최소 20만 파운드 가치의 선수 기록이죠. 이때서야 유럽 클럽들이 전방위적으로 이강인에게 입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고, 이강인을 통해서 역대 최고 이적료 2위를 만들어내는 200억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강인 중용으로 2번의 성공을 거뒀죠. 다음은 한국 국가대표입니다. 이강인은 이미 국민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벤투 감독은 잠재력만 있는 이강인을 국가대표를 잘 부르지도 않고 그냥 벤치만 지키게 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2018년 9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U20 월드컵 대활약을 알고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자 축구 팬들은 거센 반발도 있었고, 벤투 감독을 향한 미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벤투 감독은 한 가지 기준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강인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건 맞죠. 벤투 감독은 전술적 유연함도 없고 이강인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을 때, 이강인은 마침내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게 되었고 벤투 감독 기준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이 3년여 동안 해놓은 베스트 그림에 이강인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월드컵 전에 이강인이 메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드컵 엔트리에 이강인이 뽑힐지 안 뽑힐지도 매우 궁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벤투는
이강인을 뽑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후반 30분에 교체 출전하면서 20살 나이에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은 22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첫 출전이었거든요. 이강인은 두 번째 경기인 가나전에서 후반전 57분에 교체 출전하고 투입된 지 1분 만에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한국의 대회 첫 득점 어시스트를 올려주었고, 실제로 이강인이 없었으면 무기력하게 패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이강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오히려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다면 달랐을 거라는, 승리했을 거라는 ESPN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국에겐 끝이 아니었죠. 포르투갈을 잡으면 16강 진출 희망이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두 경기에서 교체 출전시켰던 이강인을 이젠 선발 출전시켜버립니다. 체력이 아주 만땅 상태죠. 이 경기에서도 김영권의 골에 매우 큰 관여를 했던 이강인의 코너킥이 매우 컸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손흥민이 마스크를 해야 하는 컨디션 난조라는 아쉬움 속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이 분명 원정 16강 진출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은 겁이 없거든요. 한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버거운 건 맞고 실제 평가전에서도 그대로 증명됐지만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면 경기력이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이강인은 월드컵 4경기 중에 선발 출전 1경기인데 그 경기만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프랑스의 최대 명문 클럽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B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대우를 받고 이적합니다. 벤치에만 있을 거라는 우려와 달리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핵심 선수로 활용하고 있고, 아시안컵 일정과 맞물려 있는 우승을 다투는 커뮤니티 대회에서 스스로 협회에 요청을 하면서 트로페 데 샹피옹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강인은 이 경기에 단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회 MVP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승 세레머니 때도 센터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도 대회 중간에 합류해서 최종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반칙성 군대로이드를 들이키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급이 이미 달랐고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골을 넣어버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냉정하게 이강인이 우승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미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은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준결승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강인은 경기를 잘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군대 걱정도 할 필요 없게 되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이 이뤄낸 일입니다. 22살 나이에 메이저 대회 MVP, 금메달, 소속팀의 목표들을 이뤄내고 있는 이강인인 것입니다. 스페인 언론조차 메시를 들먹이면서 대활약을 하는 이강인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번 아시안컵은 한 맺혀 있는 대회입니다. 우리에게 한 맺혀 있었던 대회인 월드컵 16강, 아니 1승은 한국에서 개최되어서야 이뤄낼 수 있었고, 그 계기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8년 후 원정 16강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아시안컵은 60년 동안,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대가 될까요? 이강인은 첫 아시안컵 출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팬들을 흥분케 했습니다. 막내 형이 안 이뤄낸 게 있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입니다. 이강인만 있으면 목표 이상을 해냈습니다. 와, 이강인 진짜 부담되긴 하겠네요. 원래 왕관의 무게는 무거운 법이죠. 아시안컵 우승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